네, 미국 증시와 연계해서도 국내 증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말이죠. 출구 전략이기 때문에요. 미국 증시 크게 그래도 많이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상승 테이블 먼저 끊긴 끊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작 해당 국가는 큰 폭의 하락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된서리를 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급락 장세가 나왔습니다. 목요일장. 근데 그나마 이제 뉴욕 증시가 장 후반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이, 이른바 신흥국 증시들이 그동안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올지, 요게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거 먼저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아시아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급락세가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뭐 태국이나 뭐 싱가폴 그런 나라들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중국도 2.8% 오랜만에 개장하면서 하자마자 그냥 급락이 나왔죠. 일본도 6.3%, 대만도 2%, 홍콩 H지수도 2.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제일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브릭스는 브라질이 그동안 또 많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점. 미스 증시는 혼조세, 인도네시아 지수가 한 2%, 인도네시아가 미스트에 속해 있지만 아시아 증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유럽은 혼조권이었습니다. 그리스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겠죠. 대부분 다 이제 약보합 또는 강보합에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저가 대비 1.5, 1.7, 1.6이다. 그러니까 장 초반은 아주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뉴욕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대부분 다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신다면 어제 우리가 이 차트를 확인했을 때 이제는 밀리지 말아야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영국도 직전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고요. 독일도 직전 저점 라인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차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욕 증시 흐름을 본다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마찬가지죠.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모두 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켜져야 할 선에서는 지켜지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악재는 다 맞으면서 지켜져야 할 선은 지켜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당 국가의 뭐 추구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작 나온 해당 국가에서는 이렇게 추세 유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너졌다, 글로벌도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아시아 증시가 좀 좋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특이점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런 미국 증시 흐름이 다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 또 어제 방송하시면서 단오절 연휴 이후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뭐 일본도 물론 일본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흐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이후부터 낙폭이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반이라는 시간이면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시작부터 낙폭을 확대하면서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우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좀 한데 묶여지면서 매도가 불어일으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의 자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이른바 신흥 증시에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거의 뭐 직전 저점이 이탈이 되었고, 중국도 어제 그 직전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비단 우리나라만 뭐 셀코리아냐, 또는 뭐 셀코리아 정점이냐, 또는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중심에서 판다, 이런 어떤 내용들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태국, 싱가폴, 뭐 베트남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외국인들이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이제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거의 좀 단기적인 어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마무리가 잘 될지, 요거 판가름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아까 전에 우리 김영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6월 말이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울고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아시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그야말로 뭐 외국인들이 막 팔면서 그러니까 신흥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다른 나라 증시들 신흥국 증시의 흐름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요것들 많이 하다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어제도 한번 본다면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흐름이 뭐였냐면은 어제 보신다면 홍콩, 이 태국, 싱가포르 다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차트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대부분 다.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점을 좀 지나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런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3일 만에 첫 개장을 했는데 그냥 바로 이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글쎄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는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중국 증시의 어떤 하락도 우리나라 약세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은 계속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도 그냥 뭐 쏘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뭐 봤더라도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더더욱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증시 흐름으로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지금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정말 그런 움직임이 좀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제 또 한 가지 짚어주셨던 부분이 동시 만기를 끝난 이후에 외국인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또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네,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계속 갑작스럽게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물 시장에서 9,000원 이상 또 매도가 나왔고, 글쎄요, 그게 장 후반에 이렇게 빠지면서 장 초반에 빠지면서 장 후반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있었는데 더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글쎄요, 뭐 선물에서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만기일에 아주 뭐 큰 공포스러운 어떤 급락은 없었다는 점이 일단은 좀 위안스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 무언가 좀 정점을 지난 듯한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순매수로 바뀐다 이런 것들보다는 매도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기술적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밑꼬리를 달고 좀 움직일 만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MSCI 한국지수도 직전 저점 라인에서 밑꼬리를 달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 뭐 장 막판에 밀긴 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밑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하는 종목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다 밑꼬리를 달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뭐 추세 반전을 위한 급상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반등할 만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글쎄요, 반등이 나오면 추세 반전으로 다시 대세 상승 이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바닥 따지기 위형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 포인트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신다면 MSCI 한국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직전 저점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기술적 차트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차트라는 것은 모든 기대감과 우려감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직전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주 악화된 외국인의 매도는 그래도 조금 그런 매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매도 기조가 조금 수그러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대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보수적 대응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보면 괜찮겠다는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일본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 기조는 이제 한표 꺾였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엔달러 환율, 원엔 환율 대부분 다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좀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대부분 다 현대차, 기아차는 대부분 PER이 좀 10 이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 차 때문에 그다음 어떤 기대감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도 있지만 기관의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기아차의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 좀 차트 모양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네.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원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엔화 약세가 엔화 강세로 간다는 소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원엔 환율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흐름.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면 지금 기아차의 흐름들도 직전 고점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눌림목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아차라는 종목이 만약에 정말 회생 가능하고 좋은 종목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땐 그건 버리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장 이게 들어가기가 사실 좀 애매한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거든요. 어떤 예. 흐름들, 그러니까 예. 어떤 보조 지표라든지 그다음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기관의 매수, 외국인은 물론 매도를 하지만 예.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요 되돌림 라인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 어떤 가격대가 아니겠냐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격적인 매수는 좀 지양하고요.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전략도 지금은 가능한 시점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기아차뿐만이 아니죠. 다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한번 자동차주 흐름을 유심히 보시죠. 그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까지 오늘은 들어봤고요. SK증권 서초 PRB 센터 박병옥 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